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이제 앵벌이를 시작한 각도기 격상안주입니다. 제가 이제 KBS 가서 앵벌이를 했고 앞으로 앵벌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금 사정이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지는 채널이 됐기 때문에 열심히 앵벌이를 여기저기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똑같이 0.37%씩 상승을 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뭐 지수는 괜찮네요. 근데 조금 아쉬웠죠. 많이 오를 것 같았는데. 네. 뭐 종목별로는 떨어지는 것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좀 많이 엇갈렸고요. 개인 투자들이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에서 5천억 매수, 코스닥에서 4천억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2,600억 매수를 했는데 코스닥에서는 2,200억 매도했고요. 네. 기관이 오늘 코스피에서 8천억이나 매도를 했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도 1,700억 매도했고요. 네, 오늘 뭐 일본이나 홍콩 증시는 다 뭐 0.4, 0.7%씩 빠졌었는데 네. 한국은 그래도 0.37%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뭐 금리도 조금 올랐던 것 같아요. 한국 10년물, 3년물 다 같이 올라서 은행주들도 조금 상승을 했고요. 네. 제일 많이 올랐던 업종은 건설주였습니다. 드디어 오르기 시작하네요. 네. 네, 중소형 건설주랑 뭐 대형 건설주 다 많이 올랐고요.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DLENC가 3%대씩 상승을 했습니다. 네. 운수 창고 업종이 그다음 뒤를 이었는데요. 진에어, 제주항공 4%, 3.4%씩 올랐고요. 티웨이 2%,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0.몇 %씩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오늘 또 철강주들 많이 올랐는데요. 그렇게 많이는 아니네요. 조일 알루미늄 주식이 한 10% 정도 상승을 했고,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2%, 1%대씩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많이 떨어졌던 건 ST 바이오센서 2.7% 하락을 해서 의료 정밀 섹터가 빠졌고요. 예. 유통 섹터와 통신주들이 오늘은 상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외국인 수급은 삼성전자는 1,400억 매수가 들어왔고요. 하이닉스도 100억 네. 매수가 됐습니다. 오늘 사실 저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부터 좀 깜짝 놀랐던 뉴스가 엄청난 뉴스가 하나 터졌죠. 네, 오스템 임플란트 뭐 횡령 공시가 떴더라고요. 네, 횡령 규모가 상상 초월입니다. 네, 1,880억 원 횡령. 이게 약간 이름 잘 못 들어본 코스닥 종목들 중에는 횡령 공시가 한 번씩 나오는데 이런 굉장히 큰 회사가 1,880억 원이나 횡령을 했다는 건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기 자본의 상당폭이죠. 예, 자기 자본의 92%를 횡령을 한 거는 거의 뭐 그냥 회사 다 가져간 거. 아마 이 관련 직원이 굉장히 잘하던 직원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뭐 더 이상 그냥 알아서 모든 걸 다 처리해서 너무나 깔끔하게 모든 걸 완벽하게 했던 직원이 아닐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큰 자금을 핸들링을 했지 않았을까. 네, 자금부 아마 부장으로 알려진 것 같은데요. 네. 부장이 그쪽에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개인적인 선택으로 회사의 자금을 많이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꽤 많이 가진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자금팀에 조금 있어봤는데 제가 엑셀로 어떤 회사에 뭐 몇 억을 보내고 저 회사에 뭐 몇 억을 보내고 이 회사에 10억을 보내고 이 회사에 5천만 원을 보내고 이런 거를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루에도 이 회사가 지출해야 되는 내역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래처들이 있기 때문에 엑셀로 대량이체를 쫙 만들면 이거를 제 결제를 올리면 그 최종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 딱 발사 버튼만 누릅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작성한 총액, 오늘 이 회사에서 얼마가 빠져나가야 되는지 총액과 제가 올린 이체 파일을 확인을 해서 총액이 맞으면 발사 버튼을 누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작성해 놓은 엑셀 파일대로 계좌로 쫙 뿌려지는데 아무래도 이 발사 버튼을 본인이 누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아니면은 이 엑셀 파일을 조작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장부는 조작한 걸로 보여지죠. 잔액증명서. 네, 잔액증명서도 이제 회사의 결산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하잖아요. 네. 작년 12월 말 결산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결산일이 되면은 전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뭐 우리은행, 뭐 신한은행, 어디은행 한 은행만 해도 계좌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총 계좌가 막 50개가 넘고 이럴 수도 있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 모든 계좌의 잔액증명서를 다 떼서 증빙을 맞춰 넣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거를 이제 조작을 했으니까 그 결제문서만 보시는 윗사람은 아마 그거를 그냥 단순히 넘긴 것 같습니다. 실제 잔고 확인을 조금 소홀히 하고. 근데 이건 사실은 시스템으로 밝혀지지 않으면은 시스템으로 구축해 놓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 잔액이 얼마야 이거를
보진 않지. 자금이 그쵸.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긴 하긴 하겠지만, 야, 참. 실제로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회사의 잔고를 계좌마다 얼마인지 다 대조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보통은 실무진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네. 그 실무진들이 증빙을 떼가지고 잔액증명서 이거 얼마입니다 딱 붙이면 그것만 갖고 이제 실제 회계장부랑 이게 대조를 네. 해보는 시스템이라서 네. 설마 이거를 횡령을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넘기는 문화가 좀 있는 것 같긴 하고요. 네.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횡령하는 사람도 많지는 않은 게 너무나 걸리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네, 계좌 이체라고 하는 거는 뭐 다 자료가 남는 거라서 너무나 쉬운데 저는 왜 이 큰 금액을 그것도 개인 계좌로 너무 단순한 방법으로 횡령을 했는지 참 네, 그건 이해가 좀 되지 않아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네, 자금부에서 부장 정도까지 할 정도면 뭐 이런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이게 텐데. 어떻게 개인 계좌로 넘어가지 이해도 안 돼. 네. 네. 그렇죠. 어쨌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상장 적격성, 실제 심사 대상까지 올랐고요. 여기서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될까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1,800억대의 횡령 금액을 대부분을 만약에 도로 회수를 한다. 그러면은 뭐 상장 폐지가 될 일은 네. 없을 텐데 네. 아무래도 이 동진세미캠 자금 매수에 쓰였다라고 알려졌잖아요. 네. 너무나 이제 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아마 회수를 대부분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긴 합니다. 네. 다만 동진세미캠이 앞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네, 한번 이제 손절을 쳤잖아요. 그 금액은 손절 금액은 그나마 내가 조금 가슴을 쓸어내게 비트코인에 했으면 이거 이제 아예 사거리 없어졌을 텐데. 네, 저는 이 횡령 호시를 딱 보자마자 아 이거 비트코인으로 해가지고 해외로 보낸 거 아닌가. 그럼 네. 못 찾겠다. 와 그러면 상장 폐지될 수도 있겠는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 동진세미캠을 매수했던 사람과 동일인이라고 동일인이에요. 밝혀지고 이게 나서 지금 여러분 이거 지금 소설 쓰는 거 아니고요. 진짜 난 소설이라고 계속 생각이 들어 진짜. 이걸 얘기하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전 그 동진세미캠 동일인이라는 걸 보고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와 그래도 찾을 수 있겠다. 회수 네.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우리가 좀 이상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모 씨였잖아요. 네, 그죠. 이은모였죠. 네. 이은땡 씨인데 이은땡 씨가 대주주로 등극이 돼서 이거 뭐 하는 사람인데 이게 가능해? 주식 해보던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라고 해서 근데 손절을 상당 부분 쳐서 지금 꽤 많이 손실을 봤어요. 나머지 금액 아무리 잘 팔고 나와도 손실 일부는 불가피한 거지. 이미 네. 확정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한 7%대? 거기에서 이제 보통 손절을 많이 쳤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금액이 한 55만 주 되거든요. 네. 이게 한 200 몇십억 정도 되는데 그 뒤로 주가가 많이 올라서 네. 그간에 이제 큰 금액의 손실을 어느 정도 만회는 했어요. 근데 네. 오늘 또 주가가 8% 이상 떨어졌고 뭐 앞으로 이런 하락세가 만약에 조금 더 지속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남아있는 200 몇십억 금액을 매도를 당장 빠른 시일 안에 할 테니까 네. 요걸 우려한 이제 그래서 매도 오버행 물량이 좀 이슈가 나오겠죠. 되는 거지 일종의 이게.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이거 나머지 그 55만 주까지 손절해서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되면 이 회사에 아마 단기 순손실로 기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세상에 살다 산다 이런 일은 처음 봤어요. 지금 탈북자가 한 명 있었다고 뉴스가 뜨잖아요. 아, 그것과도 연관해서 이 모 씨가 북한으로 도주했다. 지금 이렇게 소설이 또 쓰여지고 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해 죽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체포를 했다. 이런 뉴스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난 놈이네. 진짜 네. 좀 의도가 참 궁금하긴 합니다. 이해가 안 돼. 네. 그래서 어쨌든 동진세미캠이 오늘 그 물량 때문에 괜히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EUV, 뭐 포토레지스트, 삼성 콜테스트 통과하고 굉장히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주가도 최근에 많이 좋았는데 네. 이런 안 좋은 이슈 때문에 좀 흠집이 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나 참나 진짜 이 주식 참 주식이 그렇게 만만해? 난 진짜 난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예. 네. 새해 첫 거래일부터 아니 뭐 이게 이런 그렇게 사건이 쉽게 나서 보이는 모양이지. 이게 1,000원 넣고 하면 바로 나 돈 벌 나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네, 뭐 이런 사건도 있었더라고요. 일본에 지난 5월 달이었나 1,700억 정도를 직원이 소니 생명에서 횡령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 직원이 이거를 미국으로 송금을 해서 비트코인을 샀거든요. 근데 여기서 차익이 발생을 한 거예요. 네. 몇백억 이득이 나가지고 결국엔 이게 잡혔죠, 이 직원이. 네. 그래서 회사에 아마 순이익으로 아마 인식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참 안타깝네요. 이거는 그래도 아마 순손실로 인식을 할 것 이게 같습니다. 국내에 남아 있으면 그나마는 좀 다행이긴 하네요. 원래 이제 경쟁력 있는 회사니까 시간이 지나면 회복은 하긴 하겠는데 진짜 근데 이게 이미지 훼손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한 회사였는데.
네, 오스템 임플란트 주주들은 괜히 와 이게 진짜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지 모르겠네요. 이빨 다 빠지게 생겼네. 임플란트 해야 된다고 지금. 슈퍼 횡령개미라지 않습니까? 슈퍼 횡령개미. 아 그쵸. 진짜. 슈퍼겜이라 불리다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시안 낸드 공장 있잖아요. 네. 그 생산 차질을 겪고 나서 오히려 낸드 가격이 오르고 뭐 이러고 있는데 하나금투에서 과거 도시바 정전 사건이랑 조금 비교를 했습니다. 2019년 6월 15일에 당시 도시바에서 정전 사고가 났었는데 전원 공급 장치가 오작동해서 6월부터 9월까지 생산 차질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고 직전까지 낸드 시장은 굉장히 공급 과잉 시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전 사고 이후에 그 공급 과잉이 빠르게 해소가 됐습니다. 네. 이 공급 과잉률이라고 하는데 수요 대비 공급 비율이 1.6%에서 한 분기 뒤에는 마이너스 8.5%로 공급이 빠르게 감소를 한 거죠. 당시에 도시바의 낸드 캐파가 500K, 한 500장. 1개월당 50만 장. 예, 50만 장이었는데 삼성 시안 공장은 26만 장입니다. 네. 그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전 세계에서 15% 정도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비중이긴 하고요. 그리고 당시 도시바 정전 이후에 낸드의 공급 과잉이 해소가 되면서 2020년 1월 우한 폐렴이 터지기 전까지는 낸드 공급 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금투의 의견은 이번에도 이 수급 균형이 아마 유지가 될 텐데 최근에도 좀 낸드가 공급 과잉 쪽으로 가는 상황이긴 했거든요. 네. 이게 빠르게 해소가 되면서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이 수급 균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네.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이닉스가 최근에 또 인텔 낸드 사업 승인을 받았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또 한 번 목표 주가를 상향할 모멘텀이다라고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안 디램 공장 있는 것 같은데. 네, 디램 후공정 공장 있죠. 네, 지금 디램의 생산 차질이 있다라고 얘기 나와서 만약에 디램 생산 차질은 낸드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훨씬 더 큰 뉴스예요. 가격도 훨씬 비싸고 마진도 훨씬 크기 때문에 굉장히 큰 뉴스라서 만약에 그게 저렇게 생산 차질 꽤 오랜 기간 가면은 왜 오늘 주가가 안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낸드하고 디램 만드는 회사들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이 시안 봉쇄 때문에 1분기 메모리 가격 전망을 상향을 시켰습니다. 네. 하이닉스의 22년도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의 12.2조 원에서 13.9조 원으로 14% 상향시켰고요. 목표가도 13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네. 근데 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늘 아침엔 주가가 좋다가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1.9%로 끝났고요. 삼성전자도 2%까지도 네. 상승한 걸 봤거든요. 네. 0.4%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오늘 아침부터 강했던 게 원전주거든요. 한국수력원자원에서 수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2차 건설 사업 계약의 단독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네. 이 계약은 이제 1200메가와트급 원전 4기를 구축을 하는데 1.2기가네. 예, 총 35조 원이 투입이 네. 되는 사업이지만 이번에 2차 건설 사업은 이 전체 규모의 5에서 10%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4월 말에 정식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요. 현재로서는 이 수주가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합니다. 계약이 성공한다면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이 시공을 맡고요. 그리고 국내 업체가 다른 기자재들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예전에 한 2주 전인가요? 1주 네. 전인가 말씀드렸던 게 EU에서 이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에 대해서 텍소노미로 분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 1일에 나왔습니다. 네, 결국 텍소노미로 분류를 하기로 이 초안을 회원국에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원전을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라고 분류를 한 거고 이로 인해서 더 낮은 비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고 신규 프로젝트도 원전 관련된 프로젝트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잠정적으로 잠시만 한 거죠. 네, 그렇죠. 영원한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 회원국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하면은 요거는 번복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오늘 한전기술이 3.7% 상승을 했고요. 두산중공업과 현대건설도 2.7%, 3.8%씩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네, 현대건설도 좋았는데 오늘 현대건설이 도시정비사업 수주가 또 5조 5천억 원으로 최대 실적을 또 경신했다고 합니다. 오늘 다른 뭐 건설주들도 다 같이 좋았고요. 네. 현대건설은 또 이제 자회사 상장을 앞두고 있거든요. 현대엔지니어링이 그렇죠. 증권신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또 물타기. 또 큰 물타기가 될 것 엄청난 같아요. 물타기죠. 자회사 상장. 네, 공모가 상단 기준 시총이 6조 원 정도이거든요. 근데 장 외에서는 10조 원 초반까지 네.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미 이 시총 6조 원 수준으로 현대건설보다도 큽니다. 네. 근데 만약에 장 외에 받았던 가격 그대로 만약에 장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뭐 압도적인 건설주 시총 1위가 될 거고 네. 많은 수급을 빼앗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오늘 2차전지 소재주들이 굉장히 약세를 보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중국 정부에서 올해 신에너지 차량에 대해서 보조금을 작년 대비 30% 감액을 하기로 했습니다. 신에너지 차라고 이제 중국 정부가 분류를 한 건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 전기차가 포함이 되고요. 내년부터는 아예 보조금이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네. 네, 오늘 시장에선 이 전기차 판매 둔화를 아마 우려를 해서 2차전지 소재주들이 좀 하락세를 보였고요. 네. 다만 이 보조금 폐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중국 증권사들의 전망들이 있더라고요. 네. 보조금 축소는 그리고 작년 4월부터 이미 예고가 됐었던 사안이고 그간의 이 회사들의 경쟁력도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굉장히 전기차에 대해서 초과 수요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이 뭐 다른 이슈보다는 조금 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좀 특이한 게 차량 구입 전에 추첨으로 번호판 배정을 이미 받아야 됩니다. 네. 번호판 배정을 못 받으면 뭐 차량을 살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 베이징시가 올해 신차 번호판을 한 10만 개 정도 발행하려고 앞두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7만 개를 신에너지 차량에 할당할 예정이라고 하고 이거는 초과 수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전기차에 대한 초과 수요가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 보조금 축소에 대한 영향을 그렇게 물론 적진 않지만 그렇게 크게 보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문제 될 것 같아요. 훨씬 더 크다고 네, 보시나요? 분명히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 해보세요. 지금 테슬라가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깜짝 놀랐어. 어제 혹시나 해서 이거 보고 확인해 봤거든요. 가격이 엄청 올랐더만. 많이 올렸죠. 롱레인지 모델 3가 얼마더라? 6,500만 원? 6,500만 원? 뭐 퍼포먼스 8천만 원? 사시겠어요? 그 돈 다 주고는 저라면 안 살 것 같은데. 8천만 원짜리는 어차피 그것도 못 받아 이제는 거의. 그러니까 와 그거를 그 돈 주고 사야 돼? 하는 고민이 상당히 생기더라고요. 그게 1,000만 원, 2,000만 원 사이에서 사람 마음이 간사하게 움직여요. 살 수 있다 없다로. 그래서 여기에서 보조금까지 없어지면은 근데 이제 문제는 가격이 떨어지던 과정에서 오히려 오르는 과정으로 지금 바뀐 게 지금 배터리 쪽에서의 문제가 발생한 거니까 이게 쉽게 다시 떨어질까 싶어요. 니켈 가격 오르고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니까. 네. 아주 안 좋은 신호가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냥 저의. 하여튼 안 그래도 조금 밸류에이션 가다다라고 봤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이거는 좀 시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을 거예요. 아니 이게 뭐 저평가였으면은 아무 상관없는데 많이 올랐죠. 네, 저평가가 아니었으면 이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11월 달 이후로 좀 어느 정도 그래도 2차전지 소재주들이 조정을 좀 받은 상태긴 한데 네. 그 이후에 또 추가 악재가 나와서 또 큰 폭의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네. LNF가 오늘 6% 하락을 했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4%, 5%씩 빠졌고 첨보, 동화기업도 5%씩 빠졌습니다. 네. 반면에 오늘 셋업체들은 조금 양호했어요. 삼성 SDI도 0.76%밖에 안 빠졌고 LG화학은 0.5% 올랐는데 SK이노베이션이 오늘 4%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 배터리 자회사죠. SK온이 글로벌 사모펀드랑 국부펀드 등 6곳에 IM이라고 불리는 투자 설명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만 상장 안 하면 괜찮은데 미국에 가 쿠팡처럼. 땡큐.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SK온이 투자 유치할 금액은 한 3조에서 5조 원 정도를 회사에서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상 기업 가치는 지금 30조에서 50조 원 정도까지 거론이 되고 있고요. 이 투자금은 미국 공장, 그리고 헝가리, 중국 옌천 공장 건설에 투입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지으니까 미국 가면 딱 맞네요. 오케이, 네. 굿. 네, 미국에서 상장하시는 걸로. 네. 네. 근데 아직 미국에서 상장한다는 얘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싫어. 한국에 오지 마. 네. 예상 기업 가치는 꽤 높은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한 70조 원 정도 상단이니까 네. 50조 원 정도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점유율에 비해서. 예. 네. 그리고 오늘 DB하이텍이 한 6%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유안타 증권 리포트가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아요. DB하이텍 목표가를 92,000원에서 106,000원으로 상향을 시켰는데요. 네. 4분기 영업이익을 많이 올렸습니다. 현재 4분기 영업이익 컨센이 1,030억인데 이보다 훨씬 높은 1,360억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그리고 뭐 항공주, 여행주들, 리오프닝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뭐 SD 바이오센서 떨어지는 거 보니까 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대형 항공사는 최근에 항공화물 운임지수 TAC라고 불리는데 특히 홍콩에서 북미 가는 이 운임이 코로나 이전 대비 한 3배 가까이 떴고 지금도 뭐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항공화물이 없는 LCC들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회사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았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빨리 자금 조달이나 이제 국제선 또 해야 재개가 되는 거야.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제선 재개가 시간이 걸릴 테니까 또 자금 조달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 수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예, 607억 원, 607억 달러 수출액이 발표가 됐고요. 전년 대비 18.3% 증가를 했습니다. 야, 거의 70조 원이에요. 네. 증가율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입액이 613억 달러였거든요. 전년 대비 37%나 증가를 하면서 네. 20개월 만에 무역 수지가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석유화학이 35%씩 성장을 했고요. 21년도 이제 끝났잖아요. 네. 연간 수출로 봤을 때는 6,445억 달러 수출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25.8%나 증가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네, 앞으로는 이렇게까지 증가하기는 힘들겠죠. 역대 연간 15대 주요 품목 수출이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2000년 이후로 최초였다고 하고요. 네. 특히 가장 많이 오른 가장 큰 비중 차지하는 반도체 29%나 상승을 했고 네. 석유화학 55%, 일반 기계 11%, 자동차 24%, 철강도 37%, 선박 16% 증가를 했고요. 여기서 선박, 철강, 화학 잘 보셔야 돼요. 기계까지도 마찬가지. 자동차도 다시 잘 봐야 되는데 전년 대비 저기서 추가로 상승한다면 상승률이 좀 적더라도 굉장히 좋은 뉴스예요. 이거 주가 반영 못했잖아. 네. 이렇게 증가한 거 주가 반영 못했는데 여기서 또 추가로 증가하면 증가율이 좀 낮더라도 증가를 하면 좀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봐요.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향을 보면은 수출 단가가 17.4%나 상승을 했고요. 물량은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예, 물량 증가는 0.8% 증가에 그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단가 상승률과 물량 증가율이 모두 11월 대비는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2022년도 올해 수출 증가율은 기대치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증가율은 떨어질 거예요, 분명히. 안 떨어질 그렇죠? 수가 없는데 증가를 하느냐를 전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올랐으면 증가율이 떨어지면 꺾이는데 주가가 빠졌잖아. 그런데 증가를 하면 증가율은 떨어지더라도 이거는 의미 있지 않느냐라고 본 입장입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연합 인포맥스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연합 인포맥스가 개편을 해가지고 월요일날 최강진용을 구축한다는 이야기가 들리죠. 네. 박종현 박사님 나오시죠. 박종현 박사님하고 같이 제가 사회를 보고 오건영 부부장 등등이 나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